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2020년 대한민국을 사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규입니다. 여러분 3일 뒤면은 이제 투표일인데요.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8%라 그러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준과 원칙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기준과 원칙부터 크게는 뭐 국가의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근데 이 기준과 원칙이 굳건하지가 않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바뀌게 된다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현행법에 저촉이 돼서 뭐 경찰에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뭐 작게는 주변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겠죠.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지금 정부처럼 됩니다. 보시면은 요즘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차이나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친중으로 갈 때가 많이 있죠. 이 정부가 마스크 뭐 300만 장 줄 때부터 그렇고, 중국 쪽에서 뭐 전 세계를 못 띄우게 하건 뭐를 하건 그냥 이쪽에서는 중국에 알아서 그냥 기는. 북한은 안 그런가요? 북한도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50억 지원한다, 뭐 무슨 의료 무슨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편을 감쌀 때는 법도 무시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선두에 서 있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같이 부정선거, 이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부정선거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사례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 장관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저렇게까지 증거가 나오는데 이 결백하다고 아직까지 믿고 계시는 게, 물론 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분이 뭐 범죄자는 아니다 이런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못 드리겠지만, 그 전에 정권에서도 정황이 이 정도로 나오면 그냥 알아서 사퇴하고 사죄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들었죠. 마음에 빚이 있다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오히려 화가 날 것 같은데, 거기서 마음의 빚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야 정상 아닐까요? 당신 아무 이상 없겠어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하기 전에. 그때 독대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뭐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화가 나야 정상인데, 왜 이분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갈까요? 이게 정치인들이라 뭐 관대한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가 않든가 아니면 기준과 원칙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박근혜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이죠, 이제 탄핵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을 안 했을까요? 탄핵 찬성 안 했으면 탄핵 뭐 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뭐 정치인이건 국민 일반 여러분들이건 그때 분노하셨던 분들이 시위도 하고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때 분노가 단순히 보수가 싫다,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정의라든지 이런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이 일어섰다고 하면, 지금 이 정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노를 해야 정상인 겁니다. 박근혜 때 최동호 검찰총장 그때 뭐 혼외자 문제로 찍어냈었죠. 이번 정권에서는 자기들 수사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뭐 학적이라든지 이런 거 해봤을 때 그런 데서 비리가 많았다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는 또 조국 장관 딸이 그 포지션에 놓여 있죠. 뭐 표창장을 위조한다든지 시험을 뭐 대리우친다든지, 이건 아들 얘기지만.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부정 경선도 있었어요. 이건 같은 당에서 하는 건데 부정 경선을 저질렀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도 대통령이 어떻게 경선에서 부정을 저지르냐, 어떻게 한쪽 편을 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립 위반은 이번 정권에서는 울산시장이라는 다른 당까지 다 들어가는 민주주의에서의 투표를 부정선거로 자기 쪽 사람을 당선시켰다는 혐의가 있죠.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부 스피커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닭곰수라든지 아니면 저 누구야 이 박사님 EJ 같은 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때 범죄 사실을 그렇게 막 캐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옹호했던 거는, 옹호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는 권력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밝히고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캐내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죠. 근데 이번 정권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증거가 아예 없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번 정권 그 비리는 지금 나온 거는 라임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터진 거는 최소한 조용히라도 있든가, 그죠? 우리 편께 뭐 터지면 조용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나서서 반박을 해주는 걸 보고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그쪽 비리를 캔 게 정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저쪽 편이기 때문에 캤는지 그게 이제 헷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런 스피커 중에 제일 유명하고 뭐 영향력 있는 분이라 그러면 물론 뭐 유시민 씨겠죠. 요즘은 유시민 작가라고 부르던데, 이분이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라젠 뭐 이런 거에서 검찰을 까내리고 정부를 옹호하고 이런 행태를 보면, 옛날에 누구죠? 누가 유시민 장관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것도 능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아주 예의 바르게 하세요.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뀐 건가? 저는 뭐 좋은 쪽으로 바뀐 거라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고요. 정의의 기준이 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정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지르는 범죄하고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하고 뭐 처벌이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내가 저지르는 거는 범죄고 저 사람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게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정의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게 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이번 정권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이쪽은 예전부터 내려온 썩어 빠진 뭐 보수 쪽 사람들이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슬슬 조금씩 터지는데 그거를 그렇게 뭐 달려들어서 뭐 물어뜯냐, 니들 안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옹호한답시고. 여러분, 내가 딴 사람보다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내가 그 짓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요번에도 뭐 반일 하면서 뭐 물건은 일제 쓰고 이런 게 막 걸렸다는데, 저는 그런 거는 까고 싶지 않은데, 최소한 반일을 하려면 내가 뭐 그래 물건까진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한테 뭐 대놓고 막 반일을 선동할 정도까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양심이 있다 그러면? 아니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모두 정이고 상대가 하는 거는 모두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든 아니면 그쪽의 뭐 골수 지지자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지지율이 58%가 넘니 민주당 지지율 50 몇 프로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정말 나쁜 선례가 생겨버릴 거예요. 기준과 원칙을 무시해도 뭐 우리 지지자가 이렇게 뭐 굳건하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됐어도 잘못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준과 원칙 무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가 최고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검찰이 떡거미니 뭐니 뭐 문제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많이 있을 겁니다. 몇 명은.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한 방향이 권력을 가진 쪽이었다, 이거 외에 뭐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나요? 뭐 장모님이나 그 얘기는 뭐 개인
윤석열 총장 자신의 문제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뭐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처리를 안 하면 그때 가서 또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도 고발을 하고. 그런데 기준과 원칙을 무시해도 지지받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협력하는 놈이 잘 먹고 잘 살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성윤 그 지검장 있죠. 이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지시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수사 지시가 그러다고 하면 자기 소신을 가지고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방식은 그냥 명령이 내려왔는데 뭐 뭉개고 있다가 전체 회의에서 뭐 통과가 되니까는 뭐 거기서 그냥 반대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관련돼서 방해를 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누구를 임명하고 그 밑에 누구가 검사장 같은 라인이 쫙 짜일지 그때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우리 편은 다 감싸야 되고 상대편은 다 잘못됐다, 이런 선례가 만약에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든 다음 선거든 미래통합당이 거꾸로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 이제 박근혜 때 보복을 하겠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미통당이 민주당이 옛날에 했던 대로 심판하겠다, 우리도 요번에 뭐 공수처 이용해서 다 잡아넣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뭐라고 비난을 할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는데 상대 쪽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물론 당연히 미통당 욕을 할 겁니다. 똑같이 했을 때는. 근데 이번 정권 사람들이나 이번 정권 지지자가 거기다 대고 비난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런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라는 게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그 측근 그때 자금 비리 터지는 바람에 그때 그냥 나가리 됐었죠. 근데 그 공수처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법안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 뭐 떡검 같은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검사가 수사하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하다가 더민주에서는 공천 못 받고 다른 당으로 가신 분 있죠. 그분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설립되고 나면은 1호 기소자라고 그러는데 1호 기소자는 그 사람이죠. 정작 그 사람이고, 이성윤 지검장,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이 원래 취지에 맞다면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권하고 야합해가지고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일바다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장관이 일바다라는 거는 뭐 어떤 걸로 하려는 거죠? 뭐 미통당 편들었다 뭐 이런 건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공수처가 예전 차라리 뭐 떡검 사태 이런 거 터졌을 때 나왔으면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이죠? 저번에 보셨나요? 지방에 그때 검사장들 만난다고 윤석열 총장 내려갔을 때 그때 윤석열 총장님 힘내세요 하고 모여들어가지고 막 환호하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검찰총장은 모르겠어요. 규모는 적더라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거를 뭐 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분들이 보수여서 거기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을까요? 옹호한다고?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롭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뭐 범죄자라면 다 털고 있죠. 근데 하필 이런 시기에 공수처를 4+1 그때 해가지고 통과를 어거지로 시켰죠. 가장 정의롭다고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검찰총장이 있고, 그 검찰이 자기네들을 터니까 부랴부랴 투표해서
어거지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이 공수처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 의도라는 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범죄를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건데 지금 공수처에 그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저는 진짜 타이밍도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진행하는 거를 4+1 통과될 때 그때 뭔 일이 있었죠? 4+1 말고 선거법도 있었죠. 선거법도 자기네들 유리한답시고 고쳤는데 미통당에서 비례대표들만 나와 있는 비례정당 만든다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욕을 하더니만 지를 지금 2개 만들었죠. 아니 기준과 원칙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럼 당 안에서 야 이거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러고 당 안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조승영 씨도 그렇고 뭐 옛날에 많이 있었죠. 하다못해 이승만 때도 있었어요. 그때 4.4 5.2 터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편인데도 우리 편인데도 배신한 표가 있어서 안 되니까 4.4 5.2 같은 거지 같은 짓을 저질렀죠. 그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70-8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정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심판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런 거를 심판하는 거는 선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거로 이놈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 선에서 한번 따끔하게 보여줄 때가 왔다 싶으면 그게 뭐죠? 총선,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뭐 이런 거죠. 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 이게 물론 뭐 누군가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뭐 출구조사니 뭐 뭐라 그래 그거 아무튼 뭐 앙케이트 같은 그런 설문조사니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러는데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 같으면은 선거에서 누구 뽑을 거냐는 전화하면 끊어버렸거든요. 그 조사한다 그러면. 지금은 꼬박꼬박 말을 해줘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고 어디가 좋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눌러서 제 의사를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만 모아놨다 그러면 저 퍼센테이지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만 그건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 박근혜 탄핵만이 머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뭐 미통당은 뭐 다르냐? 민주당이 그래도 정의롭지 그나마도 낫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고 그리고 그때 완전히 지금 미통당이 그때 새누리당 박살이 났었죠. 의석수도.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탄핵이 되고 누군가는 의석을 잃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번 정권이 잘못했을 때도 똑같이 누군가는 탄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되든지 의원직을 잃든지 아무튼 똑같은 처벌이 있어야 그것이 뭐 기준과 원칙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정치는 지나간 것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도 이번 정권처럼 똑같이 또 뇌물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고위급 딸이 뭐 부정 입시 저지르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그때도 당연히 쌍욕을 할 겁니다. 이게 기준과 원칙이 뭐 제가 바로 샀다는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이 최소한 있다 그러면 그게 오른쪽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닐까요? 보수분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보통 틀린 말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그래서 좋은 말만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공감 갔던 말이 우리 자식들이 더럽고 안 입고 온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좀 안 보고 살아가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요 말하고 눈치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할 말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가지를 듣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그 두 가지 말에 엄청나게 제가 감동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럼 지금의 친노나 친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았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 지금의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왔던 그런 정권인가요? 권력 있는 사람은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표창장 위조하고 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내 인맥 동원해가지고 뭐 밑에 검찰 싹 갈아버리듯이 실질적인 권력도 뺏고 사회적으로 매장도 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 사회, 그리고 인맥으로 부정대출 받고 권력으로 일감 몰아주고 그리고 지원금도 다 먹죠. 이제 라임이나 신라젠 같은 게 선거 전에 터졌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사회였나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 시간이 부족했나요?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차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렇게 못하는 놈들은 못하는 대가를 치르고 다음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는 선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권력 앞에 엎드리는 기회주의자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전문가가,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많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지금 정권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예전에 새누리당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 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에 반대여서 보수를 찍는 게 아니고 무능한 데다가 부패까지 한 이번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보수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이기시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가가 이런 식으로 법하고 기존 원칙 위에 우리 편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그런 나라가 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좋은 선택을 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요. 항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다음에는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